네, 달러화 움직임, 약세 제한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한 시선에서 브리핑 드렸습니다. 네, 코스피가 2,600선 턱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랠리에 코스닥이 연고점 경신하는 등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또 주목을 해봐야겠죠. 수급 들어온 종목들 분석하면서 오늘 전략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자리 비우셔서 네. 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부터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재은 아나운서 나와주시죠. 네, 먼저 아스타는 상한가 행진을 보였는데요. 사우디 합작 법인 설립할 계획을 밝히면서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됐습니다. 9.95% 오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포스코 그룹주도 들썩이는 모습이었는데 6%대 상승폭을 키웠죠.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기대감이 실렸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어서 리튬에 대한 관심도 이어졌는데요. 각각 하이드로 리튬은 3%대, 리튬 포어스는 2%대 오른 모습이죠. 리튬 플러스가 리튬 2차 전지용 수산화 리튬 신기술 적용 제품을 확인을 취득했다는 소식에 움직인 걸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SK 디스커버리는 1%대 상승폭 보였는데요. 현금 배당 결정과 100억 원 규모 자사주 취득 소식이 움직이게 만든 것으로 풀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외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에서 또 리튬 관련주의 움직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오늘 보면 좀 좋을까요? 전반적으로 일단 다 제 마음에 좀 들진 않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를 꼽자면 SK 디스커버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일단은 시간외 같은 경우에선 좀 움직였던 이유는 특히 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좀 올라온 것 같고요. 네, 장마감 후에 소식이 나온 건가요? 그리고 장 중에서도 사실 이 SK 케미칼의 이 당뇨병과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그 당뇨병 치료약을 이제 생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당히 많이 뛰었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앞으로 이어진 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이 시간에서 이런 공시 때문에 좀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 공시에서는 일단 100억 원에 대한 이제 그 자사주 매입에 대한 공시가 떴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길게 봤을 때는 3년간 600억 원 정도의 자사주 매입 및 이 소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일단은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은 시가총액이 지금 한 7천억 원대를 좀 넘어서는 수준인데 사실 시가총액 한 8%, 9% 가량 차지하는 부분으로서 상당히 좀 수급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일단 자회사의 SK케미칼의 이제 당뇨병 복합체를 생산을 하겠다라는 소식 부분에 좀 강세가 있어 왔는데 특히 최근 시장 그 바이오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의료기기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비만이라든지 이런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수급이 쏠리고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특히 미국이 이 바이든의 이제 그 사망률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만병의 근원은 특히 비만과 당뇨였다라는 부분이 이제 좀 그런 부분으로 좀 연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 자회사가 가지고 있는 SK케미칼의 당뇨병 소식과 함께 디스커버리도 같이 주가가 갔었기 때문에 이런 여력으로 좀 같이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본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SK케미칼뿐만 아니라 예전에 특히 우크라 관련으로 떴었던 이 SK가스 그리고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SKD&D 이런 회사들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사실 지주회사로 있기 때문에 이런 주가에 대한 재미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수급적인 장기적인 영향으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가격 위치에서 이 시점에서 담아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아마 특히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특히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특히 좀 눌림목에서 특히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37,800원, 목표가는 43,000원, 손절가는 35,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시장이 성장주 중심으로 점점 뚜렷한 차별성 드러내고 있습니다. 높은 밸류에이션 성장주 더 상승하는 패턴 이렇게 뚜렷한 가운데 개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가 지금 활발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영향 속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담은 종목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대한항공에 외국인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11거래일 연속 담고 있는 모습이죠. 또 초거대 AI 개발에 힘을 쓰고 있는 카카오도 담으면서 10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치과 치료 기업이죠. 레이에도 주목을 하는 모습인데요. 최근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폭풍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영향을 받으면서 6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고 GI 이노베이션은 전체적으로 업종 전체의 투심이 살아나는 제약바이오주인 점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STI는 중소형 중에 최선호주로 꼽힌다고 하죠. 이에 따라서 영향을 받으면서 3거래일째 매수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도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요. 리노공업은 반도체주죠. 이렇게 11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에 들어오면서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드림텍도 9거래일 연속, KT서브마린도 9거래일째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나 신사업 추진 모멘텀의 드림텍을 주목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SK하이닉스는 6거래일 연속 매수세에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회복의 기대감이 여기에도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SK오션플랜트는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국내 대만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외국인 특징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집중해야 할까요? 레이라는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레이. 레이 같은 경우는 네. 지난번 디오와 비슷한 네. 스토리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레이 같은 경우는 디오와 같이 특히 북미 쪽 방향이 상당히 셀 것 같은 네. 종목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유럽이라는 북미 시장 쪽으로 좀 매출의 진출이 좀 가속화가 되고 있는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고요. 특히 이 중에 핵심 제품은 특히 레이페이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예. 이 3D로 사진을 찍은 다음에 이제 그 앞면에 대한 윤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진단해주는 치과 의료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사실 이 레이페이스라는 부분이 이 치과 의료용 장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성형외과 쪽으로도 그러네요. 사실 접목이 가능하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러브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이 유럽 IDS라는 이제 덴탈 관련 이제 그 네. 사업자들이 이제 발표를 하는 그런 그런 전시회가 있는데 이 유럽 IDS에서 최근 그 500개의 딜러들이 계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면서 상당히 좀 많은 인기를 끌었었고요. 네. 특히 레이가 이 러브콜을 받으면서 나중에 향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보자면 특히 디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오고 있는데 네. 이 DSO라는 것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DSO라는 것이 특히 북미 쪽에서는 이 프랜차이즈형 치과들이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네, 있는데 네, 말씀 이 레이와 주셨어요. 같은 네. 경우에도 레이페이스가 이제 프랜차이즈형 이제 그 치과와 같이 이제 연계가 네. 됐을 때 이런 디오와 같이 상당히 많은 매출의 모멘텀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형외과용 쪽으로도 상당히 좀 종목 부분을 넓혀봤을 때 이 우리가 추정하고 있는 이런 실적보다는 상당히 더 많이 넓혀 나갈 수 있다. 네. 이런 기기 쪽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모멘텀으로는 2024년도부터 이제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이 중국 임플란트에 이제 진출을 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 중국 임플란트라고 하면 사실 너무나 후발업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네. 이 VBP 시행 이후에 특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았던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힘든 시장 진입 장벽이 센 장은 아닐 수가 있다. 네. 그래도 한번 좀 앞서서 있었던 이제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좀 해볼 긍정적을 네.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이 어제장에서도 4% 강세를 보였습니다. 신고가 트라이를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39,200원을 보고 있고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7,000원으로 짧게 제시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기관 수급 들어온 특징주. 앞서서 리노공업, 드림텍, SK 썸머린, SK 하이닉스, SK 오션플랜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종목 좀 주의해 볼까요? SK 오션플랜트를 보고 있는데요. 예. 특히 지난주에 풍력 관련해서 수급이 상당히 세게 들어왔었죠. 네. 물론 이 부분은 이 풍력 관련해서 상당히 이 일정들이 계속 타이트하게 좁혀오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하반기에 좀 모멘텀이 세게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만양 해상풍력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부분과 하나,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신한우이라는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서 네네. 후주 기대감이 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대만 해상 풍력 때문에 이 SK 오션플랜트가 상당히 많은 실적을 이때까지 보여줘 왔었는데 특히 이전에 라운드 1에서는 대부분의 물량을 수주를 받았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라운드 2에 거의 끝 무렵으로 가고 있는데 이 라운드 2에 잔여 물량이 있습니다. 대만 해상 풍력 네. 이제
그 프로젝트에. 근데 이 라운드 2의 잔여 물량도 대부분이 이제 SK 오션플랜드가 아마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특히 회사가 제시하고 있는 8천억 원 규모의 후주 잔고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서 또 여담으로 웃긴 것은 이 대만 해상풍력이 이제 자국 회사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60%를 무조건 자국산을 써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60% 중에 일부도 지금 SK 오션플랜트가 수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봤을 때도 앞으로 남은 뭐 라운드 3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상당히 수주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 고성에 지금 신공장을 건설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2027년에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일부 물량은 한 25년부터 생산이 개시될 예정이고요. 25년부터 특히 대만의 라운드 3 이제 그 프로젝트와 국내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같이 맞물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폭발적인 좀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최근에는 아시아권, 뭐 일본이라든지 한국, 대만 이쪽에만 좀 초점이 되고 있는 분위기지만은 최근에 특히 이번 달 한 중순쯤이었을 겁니다. 이 미국에 가서 미국 쪽에 이제 그 해상풍력에 대한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회사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향후 구체화가 됐을 때 이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지금 투자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현재 가격 위치에서 담아도 괜찮을까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저는 22,3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31,500원, 손절가는 19,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되는 알짜 실적주 챙겨보겠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넘어선 의미 있는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 어떤 종목을 가져왔을까요? 저는 아난티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요. 네네.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던 네네. 종목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 아난티가 지금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한 지난주쯤 7월 18일경에 이제 그 빌라주드 아난티라고 부산에 상당히 큰 리조트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픈을 했고요. 이 초기 반응이 지금 현재 어떠냐면 7월 예약은 거의 다 꽉 차 있는 아예 꽉 차 있는 상태고 8월 예약도 일부 객실을 제외하면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초기에 좀 흥행이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아난티가 조금 불안했던 모습은 이 빌라주드 아난티를 개발하면서 PF 대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이 우려되는 부분이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일부분은 있었습니다만 이 PF 대출을 조기 상환을 다 해버렸고요. 이런 그 흥행 속에 있어서 중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받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특히 실적이 온기로 계속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에 빌라주드 아난티가 이제 그 매출에 대한 반영이 본격적으로 아마도 시작이 될 예정인데 이 빌라주드 아난티의 개발 이익으로 인한 이 매출액이 기존에는 연에 한 3천억 원 정도를 매출액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사실 1조 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1조 원 부분으로 이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특히 아난티의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이전과는 다른 체급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 최근에 주가 하락이 좀 있었던 이유는 특히 뭐 그 SG 사태가 전 회장이 좀 연임됐다, 그래 피해를 입었다라든지 아니면 뭐 한 수년 전에 있었던 뭐 횡령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계속적으로 엮여왔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회사와는 사실 상관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이제 뭐 빌라주드 뭐 그 브랜드를 통한 이제 뭐 제주라든지 청평 리조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마다 이제 해나갈 건데 이런 부분에 계속적인 개발에 있어서 이때까지 흥행 레코드와 함께 간다면은 사실 다른 체급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주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기업의 펀더멘털과는 좀 무관한 노이즈들은 있었지만 현재 지금은 이 차별화된 브랜드 가치가 좀 확고한 아난티. 차별적인 공간을 제공을 한다는 측면에서요. 그리고 높은 기대감에도 부응을 이번에 또 빌라주드 아난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매 전략.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종가 근처인 6,7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9,500원, 손절가는 6,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아난티에 대한 지금 설명 듣고 오셨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김용빈 주임님의 공략주 공개해 주시죠. 펄어비스라는 종목입니다. 특히 최근에 사실 게임주들의 흐름이 좀 썩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펄어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주 내에서도 게임 산업 내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모바일 게임 사업에 좀 부진은 있습니다만 PC 산업 쪽으로 본다면 상당히 얘기가 다르다라는 부분인데요. 특히 최근에 이 로스트 아크라는 상당히 좀 많은 인기가 많았던 게임이 있습니다. 이 RPG 쪽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던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이 로스트 아크가 최근 7월에 이제 유저들에게 어떤 뭐
그 어떤 수많은 기대감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대감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 그 게임의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이런 발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미미한 것이 아니냐에 따른 유저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이 심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의 유저층들이 상당히 대거 많이 줄어들고 이 게임 유저들이 많은 RPG 게임으로 이렇게 수많이 옮겨가는데 사실 로스트 아크와 유사한 게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그 검은 사막. 이 파라다이스의 검은 사막이 상당히 유사한 게임입니다. 이전에 왔다. 네. 그래서 이 이전 게임에 이제 유저들이 상당히 많이 이전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이 트래픽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한 트래픽 증가가 지금 2배 이상 가까이 관측되고 있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근데 이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런 유저층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유저 확보를 위한 7월 초에 신규 업데이트를 진행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유저들의 호평을 상당히 많이 샀었고 또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앞서서 이제 검은 사막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붉은 사막에 대한 이제 2024년 신작 게임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특히 최근에 뭐 네오위즈의 피해 거짓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시장에 최근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올해 8월에 이제 게임스컴에서 이 붉은 사막을 공개를 하게 되는데 이런 공개 소식에 있어서 특히 이 기대감을 끌어올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들어서 특히 주가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는 펄어비스입니다. 주간 상승률이 7.6% 정도로 나오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자,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57,5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65,000원, 손절가는 54,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공략 가능한 종목들까지 살펴보고 오셨습니다. 수급 특징주에서 SK 디스커버리, 레이, SK 오션플랜트, 아난티 그리고 펄어비스까지 투자 포인트와 매매 전략 확인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김용빈 주임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